예, 안녕하세요. 네, 강계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해가 시작이 됐네요. 2022년 이제 코로나도 막바지로 접어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예감이 맞아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2년 동안 저는 바로 그냥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2년이나 갔네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대학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강의 말고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든가 또 이런 성인학습자 특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거운 추억을 좀 많이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거의 대면으로는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는 수업이 많아서 조금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뭐 성인학습자들이 워낙 또 자신의 일들도 있고 업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학교에 나오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창업경영학과 전공들은 모두 2 플러스 1으로 앞으로 좀 진행을 웬만하면 아니면 당분간이라도 또 이게 어떻게 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이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2 플러스 1 2시간은 비대면 그리고 1시간은 대면으로 그래서 그 1시간은 꼭 대면을 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코로나라든가 외부 환경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해에는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말 온라인으로도 많이 만나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서로의 어떤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대학 생활의 진짜 낭만을 한번 즐겨보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지금 아마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날은 3월 5일 정도가 될 텐데요. 첫 번째로 뭐 방학도 안에 또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 교육은요. 보통 1주가 단위 기간입니다. 1주가 아시겠죠? 1주가 단위 기간이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 온라인 동영상 이거부터 할 게 아니네요. 그거부터 말씀드려야지. 자, 이번 교육 과정은요, 전공입니다. 전공 교육이고요. 교육 과정은 기업 진단론이라는 주제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뵙게 됩니다. 이 과정은요, 이 과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 진단론은 그렇죠. 4학년 과정입니다. 4학년 과정. 그래서 지금 아마 4학년 최고학년 그러네요. 벌써 여러분들 졸업이네요. 들어온 지 엊그제 같은데 1학년 때 아마 여러분들하고 MT를 처음으로 가봤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졸업하다니 졸업 학기가 다 되다니 대단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졸업 학년까지 올라오시게 된 거 정말 다행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열심히 하셨다는 어떻게 보면 감사의 인사도 같이 드립니다. 그래요. 저희 과정은 이제 기업 진단론이고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기업 진단론 그러면 저도 이런 이론 교육이 제일 싫은데 이번 학기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자격증 과정 그리고 컨셉이 있는 우리 창업경영학과도 색깔이 있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바꾸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어떤 실용도 있지만 자격증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을 찾아나갈 수 있는 목적성 있는 어떤 목표들이 많이 정해졌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다른 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적어도 지금 말씀드리는 창업경영학과에서 만약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만약에 따게 된다면 어렵긴 하겠지만 따게 된다면
분명히 장롱 면허는 아니다. 예, 무조건 사용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면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기업 진단로는 무슨 자격증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경영 지도사라는 박사급, 고시급 자격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면 고시반도 앞으로는, 예, 이제 4학년이 다 됐는데 왜 이제서야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여하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고시반도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창업 관련된 전문가가 되고 이 시장에서, 창업 생태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져 있으니까 그건 차차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동영상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배포를 했는데 꼭 한 번씩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온라인이라고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학과장일 때도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도 이런 걸 되게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그 코로나라든가 이런 외부 환경 변화 때문에 이런 동영상 강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리 체계가 너무 소홀하다라고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은 동영상 청취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학교에서는 1주 동안에 청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 결석 처리하라고 합니다. 뭐 이제 4학년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결석이 몇 번 이상? 결석이 4번 이상이면, 4회 이상이면 보통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경고입니다. 경고, 학사 경고, 그죠? 재수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이 동영상이라 해서 뭐 집에서 들을 수 있고 또 핸드폰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들으실 수도 있고 여러 번 들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 번 듣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 뭐예요? 한 번씩은 청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일주일 내로 동영상이 올라가고 동영상의 청취 기준 시작일이 있어요.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시작일이 언제냐면요, 한번 볼게요. 첫 주차 한번 차시 추가해 볼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올릴 거니까 3월 2일부터가 첫 번째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올려놓을 텐데 아마 지금은 그 열리지가 않을 거예요. 3월 2일부터 열릴 텐데 그때부터 언제까지냐? 3월 8일까지입니다. 3월 8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걸려요. 아니, 딱 일주일인가? 2, 3, 4, 5, 6, 7, 8. 7일이네요. 그죠? 딱 7일 동안만 들으실 수가 있다. 그때 들어야지만 출석이 인정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며칠? 7일. 근데 제가 이거를 학교에다 요구해서 성인학습자만큼은 조금 더 유드리를 둬야 돼. 이것도 차별인데. 좋은 차별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여하튼, 그렇게 주장을 해서, 우리 학과장님들이 다 주장을 해서, 이거를 며칠로 바꿨느냐? 2주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세팅이. 그래서, 2주 내로,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는 2주 동안에 청취를 하지 않으면 결석이 됩니다. 결석이. 이건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예, 올라가고 2주.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 얘기 나온 김에 이걸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 기업 진단론 오리엔테이션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먼저 이 과정은 도대체 뭐냐? 예, 이 과정은 기업 진단론은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기업을 진단하는 겁니다. 예, 기업을 진단하는 방법, 목적, 그리고 세부 스킬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게 바로 기업 진단론이에요. 기업 진단론의 뭐예요? 강의 내용이 뭐다? 여기 나와 있죠? 예, 일단 첫 번째 뭐예요? 기업 투자, 기업과 투자자와 자본시장의 관계. 예, 자본시장이 뭐죠? 한마디로 투자자들, 또는 뭐 대형 자본들, 이런 자본시장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거예요. 기업이 당연히
건전하다는 건 또 뭘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이어지만 어떻게 돼요? 투자자도 많이 들어오고 빌려주는 은행에서도 돈을 많이 빌려주려고 할 거고 참 딜레마지만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될수록 잘 되면 돈 빌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잘 되면 더 돈을 빌려가라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경제 구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이익률이 많이 생기는 회사는 뭐가 돼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하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예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이쪽 예, 경제 구조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참 얘기할 때 보면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잘못하면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여하튼 경제 시장은 참 무서워요. 그죠? 야국 강식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 약간의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돌파구를 만들어 놓은 게 사회적 경제 뭐 이런 거죠. 그죠? 남을 위해서 남을 돕거나 아니면 약 작은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협동조합이에요. 아니면 협업.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 쪽이 커질 수 있도록. 왜? 워낙 이 경제 시장은 자본 시장은 약육 강식의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뭐 약육 강식의 시대든 뭐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을 파악하는 게 바로 기업 진단이에요. 그 기준을 파악하는 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죠? 재무제표. 그쵸? 재무제표, 손익분석표,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분석을 해요? 그게 결국은 기업의 어떻게 보면 가치고, 그 가치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바로 재무제표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런 어떤 재무제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 거냐? 그냥 뭐 단순하게 돈이 많이 남는다?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게 뭐 어떻게 파악을 할 건데요? 그죠? 매출이익이 많은 건지, 모든 걸 다 돈을 쓰고 남은 순이익이 많은 건지, 그리고 순이익이 많기만 하면 되는 건지, 매출이 더 늘어나는 게 더 가치가 상승하는 건지, 아니면 매출 이익률이 높은 것만 가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 좋은 회사일까요? 그럼 가치 기준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매출이 계속 늘어나게 하려면 순이익률이 적으면 매출이 더 빨리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왜? 고객들이 싸다고 생각하면 더 빨리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그 판단 기준으로 그 기업 가치를 기업 진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기업 진단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무제표 그리고 기업 가치 평가에 기반한 현금 흐름표 또는 비재무적 정보 이게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제품의 차별성 그죠? 또 특허 또는 뭐 경쟁 우위 또 뭐가 있어요?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업의 가치일 수 있어요. 그쵸? 그런 여러 가지 비재무적 정보를 다 분석하는 그러니까 정량적인 것도 분석을 하지만 비재무적이고 비정량적 이걸 뭐라 질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질적인 부분까지 분석을 하는 지식을 함양하는 게 바로 또 이번 과정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과정은 뭐다? 경영지도사의 1차 자격증 시험의 한 과목이에요. 기업 진단론이.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와의 어떤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중요한 부분, 또 실습과 관련, 실행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는가 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한 학기 동안 경영지도사라는 어려운 어떤 박사과정을 다 박사급의 어떤 자격증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겠죠. 전 그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서 깊게 공부하다 보면 실무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번 학기는 4학년 듣기, 여러분들 4학년이기 때문에 조금은 퀄리티 있는, 지금까지 퀄리티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주요 강의 내용은 한마디로 기업 진단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재무적, 그리고 비재무적, 질적, 양적 진단 방법을 익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영지도사의 한 가지 과목이 되기 때문에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이번 기업진단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학습 목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지도사,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학습 목표는 뭐다? 경영지도사 1차 시험 준비예요. 예, 이 과목 말고도 한 4과목이 더 있어요. 그래서 5과목인데 이 5과목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기업 진단이에요.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학과장이 제가 꼭 그래서 맡은 건 아니지만 여하튼 기업 진단론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어렵다. 예, 5개 과목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하고 아마 일반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회계학 쪽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업 진단론은 첫 번째 목표가 경영지도사를 적어도 기업 진단론 과목만큼은 제 강의만 들으면 시험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을 하다 보면 적어도 개인 기업이 아니고 법인 정도. 근데 개인 기업도 필요해요. 예, 개인 기업도 예를 들면 손익분석표 정도는 볼 줄 알아야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 정도는 만들 줄도 알아야 돼요. 그쵸? 현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1학년 때인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그거죠. 현금 흐름에 대해서 재무제표 중에 저는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적어도 대표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꿰차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 우리 회사의 현금이 빵원이 되는 순간 난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 빌려야 되거든요. 빌리는 것까지 합쳐서. 빌리지도 못하고 빵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끝이거든요. 예, 사업 접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런 현금 흐름표라든가 아니면 손익분석표 이런 재무제표를 보고 만드는 법 이것도 배우실 거고요. 예,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거나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영지도사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 내가 직접 풀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번 과정의 주요 목표입니다.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요건 가외로 그럼 경영지도사는 도대체 무슨 과목을 봐야 되느냐? 예,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예, 1차가 몇 개냐면 1차가 5개 과목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무슨 과목? 경영학개론,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법령, 그 다음 회계학개론,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이렇게 해서 5가지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5가지라서 이 5가지를 어떻게 해놨느냐 제가 이번에 작년에 여러분들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가지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우리가 교과과정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했는데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네, 여기 나오네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자, 여기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오네요. 쉽게 한눈에 보게. 자, 지금 1학년 1학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픈이 된 거고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는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일단 기업 진단론이
예, 하나의 예, 지금 과목이고요. 지금 배우는 기업 진단은 어디 있어요? 아이고. 기업 진단론은 여기 있죠. 4학년 1학기 여기 있고요. 그리고 또 어려워하는 과목이 뭐냐면 회계 쪽이에요. 회계. 회계는 요걸 배우셔야 돼요. 세무회계, 기업 세무회계 요걸 배우셔야 되고요. 두 개. 그 다음 어떤 게 있어요? 경영학개론이 있죠. 경영학개론. 경영학개론은 여기 있네요. 1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2학기 때 오픈이 됩니다. 2학기 때. 요것도 들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들은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진짜 시험을 보실 분들은요. 지금 한 번 더 들으셔도 돼요. 그걸 뭐라 그래? 그 청강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은 안 하고 편하게 가서 들으시면 지금은 시험 대비로 가리키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법령. 중소기업 관련 법령은 여기 있네요. 3학년 1학기 때. 지금 오픈됐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그래서 들으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수강시험 정정기간에 바꿔도 돼요. 그죠? 예, 중소기업 관련 법령. 예, 요게 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조사방법론. 조사방법론. 조사방법론은 언제 있나요? 조사방법론. 여기 있네요. 왜 또 내용이 안 보여? 예, 여기 있네요. 조사방법론. 이겁니다. 분석론. 그래서 이것도 지금 1학기 때 오픈이 돼 있으니까요. 만약에 들으실 분들은 예,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 조사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누가 하느냐? 조사방법론, 기업진단론, 예, 시장조사방법론, 임병규 강사님이 지금 강의를 하는데 예, 인천 쪽에 지금 개설이 된 것 같아요. 여하튼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니까 경영서를 따고 싶으면 이런 과정, 이런 전공 그리고 또 2차 때는 마케팅관리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이 있는데 이것도 다 오픈이 돼 있어요. 소비자행동론, 시장조사론, 시장조사방법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시장조사론과 조사방법론은 하나만 들으시면 돼요. 요것만. 어떤 거? 시장조사 방법론만 들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깔끔하게 하나로.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진단론을 시작으로 뭐 지금 이제 4학년이라고 뭐 그냥 다 끝났으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이번 학기 한 3개 그리고 다음 학기 한 3, 4개를 청강을 해서라도 들으면 솔직히 경영조사 따려고 보통 100만원씩 써요. 보통 1차 과정을 50만원, 60만원 그 고시반 들어가가지고 배운다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3학점짜리로 해서 5과목으로 나눠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되게 잘 가르칩니다. 교수님들이 또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딸 생각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 과목들을 바꿔서 경영조사를 딸 사람들은 경영조사 따면 어떻게 되냐고요? 박사급이라고요. 예, 대학 교수급이라고 보셔도 돼요. 예, 보통 맨데이라 그래요. 하루 컨설팅 비만 중기부에 등록해서 받는 돈이 거의 돈 100만 원이에요. 하루에. 괜찮은 직업입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런 그 경영조사 과정에 대해서 준비 과정에 대해서 뭐 고시반을 만들어 달라. 예, 제가 만들어 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한 4-5명만 모이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습 목표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연계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업 방법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1이고요. 아마 우리 웬만한 창업경영학과 전공들은 다 그렇게 갈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아무리 학과장이라도 우리 교수님들의 어떤 수업 권한까지 침해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재량에 맞겠지만 되도록이면 2+1을 권고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2+1으로 진행하는데 이걸 원래는 브랜디드 러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2시간 동안 먼저 교수님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모자란 부분들은 또 한 번씩 더 들을 수도 있잖아요. 동영상이니까. 예. 그렇게 듣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미션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이 학습을 하고 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만나서는 토론이라든가 궁금한 거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그게 바로 브랜디드 러닝 기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주 여기 나와 있죠. 2주 동안에 청취를 하지 않으면 결석이 되고요. 이 결석이 4회 이상 되면 재수강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은 대면 학습을 할 때는 대부분은 Q&A라든가 토론 그리고 궁금한 거 문제풀이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들 거기다 적어 놓긴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교재를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쵸? 확 바뀐 경영지도사 기업 진단론 요겁니다. 여기 아마 어쩌면 2022년도판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2021년도판이에요. 제가 그 강의 자료 준비하느라고 먼저 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새로운 거밖에 시중에 안 나와 있다. 그 2022년판 한번 볼까요? 이게 몇 년도판인지 지금 나와 있는 게 확 바뀐 경영지도사 여기 나오잖아요. 경영지도사 기업진단론 볼게요. 아직도 21년형이네요. 똑같네요. 그죠? 이게 만약에 지금 이거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생긴 거 똑같은 걸 사야지 같이 공부를 하죠. 자, 이렇게 생긴 거니까 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보세요. 똑같죠? 똑같은 거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 구입해서 이게 주교재가 됩니다. 이게 주교재로 제가 활용을 할 거고요. 주교재로 활용을 할 거고 그리고 보조교재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PPT를 배포해 드릴 거예요. PPT를. 근데 PPT에는 여기는 아주 매질이 고질이 이렇게 다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깨알같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그대로 적으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요약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부분, 꼭 외워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제가 PPT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 PPT로 만든 부분들을 위주로 그래야지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위주로 설명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몇 페이지의 내용이다라는 것도 가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주교재는 확 바뀐 경영지도사 기업 진단론입니다. 요거 여기에 제 어떤 출판사의 그 뇌물도 먹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건 그리고 어디 저기 학원 거예요. 이 구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기출 문제도 있으면서 내용도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방법은 뭐 똑같습니다. 출석 10%. 그래서 보통 한 번 결석하면 1점 감점. 1회 결석 시 1점 감점.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야지 더 동등한 거죠. 감점을 안 시켜주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최대 4점까지 감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0.5점 할까? 0.5점 감점. 너무 크다. 워낙 여러분들이 그 변별력이 작게 시험을 잘 보시기 때문에 1점도 되게 큰 거잖아요. 그죠? 0.5점 감점. 이렇게 하고요. 그럼 2점 이상 감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수강입니다. 출석으로 2점 이상 감점되면 재수강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간평가는 30%. 그 대신 온라인으로 진행할 겁니다. 요거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그리고 기말평가도 30%, 30점. 근데 요거는 대면으로 마지막에 기말고사 볼 거고요. 그리고 과제는 중간에 하나 정도를 내야지만, 이 중간고사 못 보거나 기말고사 못 본 분들이 구제를 받기 때문에, 과제도 꼭 하나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과제를 내지 않았으면 조금이라도 수업 부담을 좀 줄여주세요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제가 성적 매기고 평가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중간고사를 뭐 어떻게 하다 못 봤어. 근데 그걸 구제하려면
중간고사 점수 포션을 좀 적게 해주고 다른 걸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쵸? 특히 객관식은 어쩔 수가 없어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 제 마음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과제 평가도 하나를 할 텐데요. 과제는 내기만 하면 10점. 무조건 기본 점수로. 그리고 프레임 준수도라고 표현했는데 뭐냐면 목차라든가 이런 걸 제가 딱 정해 드릴 거예요. 아니면 아예 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표에 맞게만 쓰거나 그 목차에 맞게만, 목차 내용이 빠지면 안 돼. 꼭 들어가기만 하면 예, 준수해서 써주시면 15점 추가로 드리고, 그리고 정성평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거 진짜 열심히 하셨다, 그리고 이건 주제에 맞게 파악을 하시고 기재를 하셨네요 라고 생각하면 만점, 그렇지 않으면 뭐 4점 이렇게 한 점씩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점수를 매길 텐데, 결론은 변별력은 딱 5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기만 하면, 그리고 제대로만 내면 25점은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번 요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내주시길 바라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저희 학과에서 진행하는, 그리고 새롭게 전공이 바뀌면서 새로 생긴 신규 전공 과목인 기업 진단론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한 학기에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대면 수업 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이 클래스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클래스 내에도 질문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